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성폭행 폭로가 이어진 지 오늘로 나흘이 지나고 오늘 닷새째입니다. 그 사이 안희정 전 지사의 공식 입장은 5번 바뀌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앞으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입장을 밝힌 안희정 전 지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의 내용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도민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성폭행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비서인 김지은 씨가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가족에 대한 부분하고 도민과 국민에 대한 사과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의도적인 거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네. 이런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안 전 지사가 자진 출두할 경우 검찰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고소장이 접수되면은 먼저 검찰에서는 수사팀이 꾸려지고 네. 담당 검사가 이제 배당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을 수사한 다음에 그래서 피해자를 수사한 다음에 가해자를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은 사실관계도 아직 미흡하게 파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일방적인 출두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수를 한다라면 그 이해가 되겠는데 네. 검찰에 출두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저렇게 나간 것은 뭔가 이제 더 확산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낭보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5월 중에 이제 북미 간의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이제 큰 이슈였고 세계적인 큰 이슈였는데 네. 이런 큰 이슈가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이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빨리 검찰에 가서 단죄를 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 검찰 출두를 좀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면 속된 말로 물타기 한다, 뭔가 희석을 시킨다, 그런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구자욱 차장의 개인적인 추측으로 네, 제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상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검찰이 언제 출두해라 네. 라는 출두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자진 출두를 이렇게 서두르듯이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하루 만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검찰에 전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뭔가 이제 빨리 이 사건에서 좀 잊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왜 하필 오늘 갑자기 자진 출두를 했을까에 대한 구자욱 차장의 분석 내용이었고요. 정성희 의원님, 지금 닷새째입니다. 나흘이 지났고요. 그랬는데 하루가 바뀔 때마다 안 전 지사의 입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을 때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비서실 입장이 나왔고요. 다음날 이것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니까 이건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그다음부터는 사과하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추가 피해자가 기자회견까지 본인이 사죄 기자회견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추가 피해자 얘기가 나오고 오피스텔이 보도가 되면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취소를 했고요. 네. 돌파를
활용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호사들과 만나서 상의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용했던 오피스텔이 친구 소유자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실이 나오고 또 네. 얘기한 대로 오늘 큰 뉴스에 약간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네.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정성 의원님 역시 뭔가 시기를 선정한 데는 의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지금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안전지사의 지금 행동을 보면 어떤 도의적인 차원 그리고 국민들의 감성적인 지탄을 받는 것보다 법적인 판단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론 재판에서는 거의 판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여론을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고요. 근데 법적인 판단은 여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 어떻게 다르죠? 법적으로는 이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위계 부분 또는 저는 이제 위력에 의한 네. 그 죄라고 생각하는데 위계와 위력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아하.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그 수사기관으로 먼저 출두를 하겠다. 실제로 이렇게 한 위계나 위압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판례상 이 유죄를 받은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은 판례상 인정받은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위력이란 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무형적, 유형적 어떤 힘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력의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아하.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을 실제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호락호락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허를 찔린 것일까요? 검찰이 들고 있는 카드도 물론 따로 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한 서울의 모 오피스텔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김지은 정무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의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그랬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유종 기자, 검찰이 지금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흘 연속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건물에 설치된 CCTV예요. CCTV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제 김지은 정무수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게 4가지입니다. 4곳에서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2곳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나머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곳이 오피스텔입니다. 아하. 그런데 오피스텔 안에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의 발자취를 먼저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CCTV입니다. 그 CCTV 흔적을 찾아보니까 지난달 24일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로 들어갔고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정이 약간 지난 시각에 김지은 정무비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다시 나오는 영상이 찍힌 그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서 들었던 이 김지은 씨가 2월 25일이 마지막 성폭행 날이었다고 지목했는데 바로 그 날짜와 일치하는 날짜에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군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이 김지은 씨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네.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CCTV가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소유 문제를 두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친구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이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안 지사가 사용했던 그 서울의 한 오피스텔은 이 안희정 지사의 그 친구인 S씨가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S씨는 그 이제 건설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S씨의 건설사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시점이 이 지난해 8월인데요. 네. 약 4억 1천만 원에 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 오피스텔을 그 안 지사가 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람은 안전지사의 친구고 네. 이용한 사람은 안전지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변호사께 여쭙게요. 지금 안전지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친구가 매입한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직자 등이 제3자로부터 누구나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금품에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경제적인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피스텔의 소유주는 안희정 지사의 친구이고 실제로 이용한 것은 안 지사다라는 것은 좀 밝혀졌는데 실제 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이 실소유주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일대 이 건설 현장을 오가는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로 이 매입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왜 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고 실제 안 지사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네. 그것이 뇌물로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이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요. 지금 닷새째 종적을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희정 전 지사.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안 전 지사의 얼굴 그리고 지금 표정, 상태를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들었던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던 안 전 지사의 모습 그리고 음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앞으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유명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멘트 중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특이할 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지켜보던 일반 시민들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지사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뭐 잠재적인 가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피의자로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여성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는 결국 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되는데 네. 안 지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이렇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니면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법논리에 따라서 네. 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저렇게 침묵으로써 좀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한 변호사가 지금 안 전 지사는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적인 판단으로 만에 하나 유리하다라고 해서 무혐의 내지는 유리한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정치에 재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안 지사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을 만한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도지사라는 어떤 이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 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여지도 본인은 있다. 이제 그것을 검찰에서 좀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고요. 실제로 안 지사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치 복귀를 그렇죠. 꿈꾸고 있는 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인 김지은 정무비서는 나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늘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도지사와 수행비서 간의 권력 관계도 적용됐을 수 있지만 실제 안희정 전 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수 없었고 늘 따라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수긍하고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원래 개념치 말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그런 사람이 밑에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이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미안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는 괜찮다라고 할 때가 이제 개념치 말아예요. 자, 지금 도정 운영 역시 좀 무리가 있었을 것 아니냐. 제왕적인 어떤 도정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이제 대선 검증반에서 만나봤는데 이제 입만 열면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세대 교체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도정 운영하는 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지사와 비서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왕 같은 존재였다라고 느낄 정도였으면 평소에 그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수직적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동아일보가 며칠 전에 보도도 했지만 심리적 나르시스트가 아닌가.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나르시스트고 그것에 매개가 된 것은 역시 권력이 아니었는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충남도청에서 국장이나 이렇게 고위직이 안전지사하고 통화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측근에 있는 비서진을 거쳐야 했거든요. 보통 이전의 도지사들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통해서 불통으로 운영을 많이 했고 이런 모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사가 자진 출두할 경우 검찰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고소장이 접수되면은 먼저 검찰에서는 수사팀이 꾸려지고 네. 담당 검사가 이제 배당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원칙적으로는 고소인을 수사한 다음에 그래서 피해자를 수사한 다음에 가해자를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은 사실관계도 아직 미흡하게 파악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검찰에 출두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건 일방적인 출두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수를 한다라면 그 이해가 되겠는데 네. 검찰에 출두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저렇게 나간 것은 뭔가 이제 더 확산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이렇게 낭보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5월 중에 이제 북미 간의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이제 큰 이슈하고 세계적인 그때마다 안 전 지사의 입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네. 처음에 이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을 때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라고 비서실 입장이 나왔고요. 다음날 이것이 일파만파 확산이 되니까 이건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그다음부터는 사과하는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추가 피해자가 기자회견까지 본인이 사죄 기자회견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추가 피해자 얘기가 나오고 오피스텔이 보도가 되면서 기자회견을 긴급히 취소를 했고요. 네. 돌파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변호사들과 만나서 상의까지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용했던 오피스텔이 친구 소유자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실이 나오고 또 네. 얘기한 대로 오늘 큰 뉴스에 약간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네. 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정성 의원님 역시 뭔가 시기를 선정한 데는 의도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주셨는데요. 한 변호사님, 일단은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성폭행 폭로가 이어진 지 오늘로 나흘이 지나고 오늘 닷새째입니다. 그 사이 안희정 전 지사의 공식 입장은 5번 바뀌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실히 검찰 수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 폭로 앞으로 있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입장을 밝힌 안희정 전 지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의 내용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도민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성폭행 피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 비서인 김지은 씨가 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가족에 대한 부분하고 도민과 국민에 대한 사과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의도적인 거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 이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네. 이런 인식을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것도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안전진 이슈였는데 네. 이런 큰 이슈가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줄 때 어떻게 보면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빨리 검찰에 가서 단죄를 받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 검찰 출두를 좀 서두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면 속된 말로 물타기 한다, 뭔가 희석을 시킨다, 그런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구자홍 차장의 개인적인 추측으로 네, 제가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상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검찰이 언제 출두해라 네. 라는 출두 요구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자진 출두를 이렇게 서두르듯이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하루 만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검찰에 전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뭔가 이제 빨리 이 사건에서 좀 잊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왜 하필 오늘 갑자기 자진 출두를 했을까에 대한 구자홍 차장의 분석 내용이었고요. 정성희 의원님, 지금 닷새째입니다. 나흘이 지났고요. 그랬는데 하루가 바뀔